자, 즐거운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한국 증시는 3일 연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보합세를 보여주었고, 미국 증시와 전 세계 증시는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금요일 날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는 미국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처럼 이렇게 다우지수 역시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다 끝났고 증시의 중요한 이벤트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아시아권 증시가 내년에 상승 랠리가 펼쳐진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유혹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500을 찍고 난 다음부터서 이렇게 거의 연일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연말 산타랠리는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과 달리 연말 사탄랠리가 찾아오면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연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닥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장중에는 마이너스 1.56%까지 하락이 나왔지만 장 종료 30분을 남겨두고 이렇게 하락폭의 절반 정도로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1.57%까지 하락을 했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0.73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나스닥과 코스닥은 되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조금 차이가 있죠. 특히 미국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대부분 상장이 돼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가장 비슷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0.0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렇게 두 틱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플러스 0.3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이렇게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JP모건이 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지난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JP모건이 이렇게 대놓고 대량으로 사면은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샀던 물량을 그대로 다 팔고 튄다. 특히 JP모건이 저렇게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이렇게 카카오뱅크 같은 주식은 위에서 공매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놓기 때문에 결코 JP모건이 대량 매수한 게 좋지 않다. 자,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JP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한 다음에 요렇게 3일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그냥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10%대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전부 다 팔고 튀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전부 다 팔고 튀었죠.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아침부터서 이렇게 JP모건이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보시면은 UBS 창구로 또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매도했던 매도 물량이 상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량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왔고, 기관 투자자는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가 약간 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나온 삼성전자 뉴스를 보셨나요? 반도체 산업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삼성전자도 갑자기 무슨 자연분만도 아니고 자연적인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비해 4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처럼 자연적 감산이 아니라 대놓고 생산시설의 50% 이상을 감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그 덕분에 지난번에 이렇게 10%대 급락이 나오며 신저가를 기록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신저가를 깨면서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인위적으로 2500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주가를 아주 무리하게 이렇게 끌어올렸었죠. 하지만 한국의 내마녀의 날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1조 원 이상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밑에서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대량 매수가 JP모건 창구로 들어오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식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종목
요런 걸 보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하지 말라. 지난주에 주식 대차, 잔고, 감소 상위 종목이 뭐였다? 네, 카카오뱅크였죠. 카카오뱅크 역시 이렇게 주식에 대차 잔고가 감소가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쇼커버링이 나올 줄 알고 지난주 최고점대인 29,000원대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용감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고점에서 대량으로 물렸는데 역시 개미는 개미일 뿐이죠. 지금 장은 여러분들이 뭐 수급이라던가 대차장고 감소 뭐 요런 걸 보면서 주식이 오를 거라는 희망의 날개를 펼치면 어떻게 된다? 예, 물립니다. 종목들마다 악재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개미 털기다 혹은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물량을 확보하려고 일부러 이런 기사를 냈다 뭐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학습 효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작년까지만 해도 무슨 동학개미들이 스마트 해가지고 이제는 안 당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그냥 개미는 개미일 뿐이죠. 외국인이란 기관이 시장을 주도하는데 개미가 어떻게 이깁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20% 안팎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 달이라서 그렇지 삼성전자를 올해 초에 샀었으면은 벌써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이 났겠죠. 특히 2021년 1월 달에 샀을 경우에는 최소 마이너스 38% 이상 손실이고 올해 초에 샀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대 손실입니다. 전 특히 제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식이 계속 빠지고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주식을 사 모아야 될 때 365일 동안 계속 주식만 사라고 해요. 근데 돈이 어딨어. 아니 1년 넘게 주식이 끝없이 내리기만 하는데 언제 어디서 사라는 거야. 여러분 코스피 200이라던가 코스닥 150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반 이상은 아니 70% 80% 이상은 대부분 이렇게 잠깐 올랐다가 그냥 끝까지 빠지는 차트를 간 종목이 되게 많은데 무슨 주식을 모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코스피 3000이 깨졌을 때도 일시적이니까 지금은 주식을 사 모아야 될 때 저평가 거기다가 또 지금 펀더멘털은 살아있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여기서 차라리 손절을 했어야지 여기서 물 타고 주식 모았으면 지금 지옥 같죠. 특히 이런 이야기로 개인 투자자분들을 너무 꼬십니다. 코로나 때 공포의 주식을 던진 사람들 다 후회했다. 왜? 던지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뭐 요런 교훈, 스마트 개미들의 교훈이 있는데 그들이 던져줬기 때문에 주식이 오른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사면 위에서 공매도 치고 빼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인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그냥 주식을 올려줍니까? 이번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가지고 이걸 끌어올렸습니까?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거의 50%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20조, 30조, 40조 주식을 산다고 해봤자 지분율이 2%, 3%밖에 안 올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시장에서 있는 자금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를 뭐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2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태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카카오뱅크 특별 세무조사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오히려 안 빠지고 상승이 나왔어요. 반대로 카카오의 빈살만이 8천억 원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찌라시에는 그냥 주식을 올리는 척 이렇게 꼬셔놓고 그냥 빼버렸어요. 그리고 CPI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카카오는 이렇게 2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카카오뱅크는 CPI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은 20% 이상 급등이 2번 나왔으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음번에 또 오르겠구나. 그리고 악재 뉴스가 나오면은 오전장에 약간 빼주고 종가에 상승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 종목 토론방 가가지고 게시물들 다 찾아보세요. 나스닥 폭등 중이다. CPI 전문가 예상치 하회. 카카오뱅크 4만원 돌파하나요? 자 그런데 저는 CPI 지수가 발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이미 상승을 했기 때문에 CPI 지수가 좋게 안 나와도 갭이 크게 잠깐 뜨다가 전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 혹은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 정말 재밌죠 여러분. 나 이거 카타르 축구 보는데 처음에 이게 막 3.5%인가 막 엄청 올라가 있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오른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월드컵 축구 보고 나니까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어. 그리고 쫙 연일 하락.
그리고 반대로 CPI 지수가 발표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나올 거다. 그래서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예측을 더 했습니다. 품절주라던가 최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에 오른 주식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아침에 갭을 띄워놓고 크게 하락을 시킬 것이다. 자, 우리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에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종목이 뭡니까? 바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였죠. 이 종목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주에 양매수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정고점 바로 직전에 종가가 멈췄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분명히 카카오뱅크 수급상으로는 3만원 돌파하고도 남을 수급인데 일부러 밑에서 사면서 주가를 안 올렸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만큼 수급이 들어왔으면 3만원 뚫고도 남아야 되는데 계속 밑에서 사면서 절대 주가를 안 올린 이 상황과,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CPI 지수가 발표하기 전에 평소보다 적은 공매량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주 들어오고 싶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대차장고 상환 1위? 이것만 해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20%가 올랐어요. 그런데 왜 지난주 금요일에는 수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왜 3%밖에 안 오르냐고요. 아니,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좀 인위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드나요? 그리고 금요일날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봐라. 이렇게 빠졌을 때 외국인 기관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저게 좋아 보이나요? 장중에 계속 빼놓다가 종가 직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 이거는 꼬시길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CPI 지수 발표한 다음에 대량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냥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상한했다 다시 쳤다, 상한했다 다시 쳤다, 상한했다 다시 쳤다, 이런 포지션을 유지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기대 대주 매수 상한, 매수 매도, 매수 상한 계속 반복되어 있죠. 이게 몇 주간 계속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어. 아침에 빼버리면 종가 근처에서 올리고, 아침에 빼버리면 종가 근처에서 올리고, 아침에 빼버리면 종가 근처에서 올리고, 점점 우상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폭탄 투매가 나오는데도 또 종가에 말아 올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죠. 이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11시 부근. 하지만 오히려 11시 부근 때까지 꼬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폭탄 투매를 일으키면서 하방 VI도 찍고 마이너스 10% 이상 빼버렸죠. 자, 이걸 보세요. 몇 주간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는 또 똑같이 종가에 말아 올리겠구나, 요 생각에 29,000원대 최고점대에서 이렇게 대량 매수를 해버리는 거야. 거래량이 저 부근에서 안 터져야 되는데 CPI 기대감과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패턴이 계속 비슷하니까 이번에는 확실하구나, 가자 3만원 카카오뱅크, 아니 5만원 카카오뱅크 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다 물린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밀집해서 대량으로 모이자 공매도 최고치 달성.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개미들이 들어오자마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카오를 고발을 합니다. 자,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왜 고발을 당했느냐? 그 이유는 금산법 위반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 김범수 씨의 100% 지분을 가진 K큐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주총회를 할 때 카카오 쪽에서 의결권을 행사해버렸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보험이라던가 금융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주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금산법 위반인데, 카카오 측에서는 우리는 금산법 위반이 아니다, 항소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귀신같이 카카오의 주가가 오르자 현대차 증권에서는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27,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지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27,000원 달성. 와, 얘네 주가 잘 봅니다. 자, 그리고 기관들 저렇게 레포트 쓰고 전부 투매하면서 매도. 여기 나온 투매는 뭐다? JP모건 창구로 들어온 매도 물량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보여줬지만 CPI 지수라던가 FOMC 회의 끝나기 전까지 왜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코스피가 저점까지 빠지면은 당연히 코스피 2천은 깨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고, 똑같은 패턴을 두 번이나 보여준 이상 이번에는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고, 방향성이 이렇게 하방으로 확실해졌을 때 그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번에는 안 당한다, 그리고 코로나 때 주식 던진 사람들 다 후회했고 나는 그들과 다른 스마트 개미이기 때문에 버틴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는 여러분 주식 다 말아먹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중 하나죠. 100억대 슈퍼 개미의 올해 수익률 하면서 이렇게 100억을 넘게 주식을 샀는데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11%밖에 안 되니까, 와, 주식의 신이다. 어떻게 마이너스 11%밖에 안 됐나? 와, 저 정도 돈을 굴리는데 손실이 저거밖에 안 돼? 와, 주식 잘한다. 자, 여러분, 먼저 이분은 슈퍼개미도 아니고 주식 유튜버도 아닙니다. 이분은 이 장사의 신, 창업 관련 유튜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식과 전혀 상관없는 분이고, 저분이 여러분 100억으로 시작한 게 아니야. 10억으로 시작했어. 근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 메르스가 터졌을 때 메르스 관련주를 샀습니다. 산 종목은 진원생명과학과 중앙백신 등. 그리고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버텼다. 그리고 나는 물을 탔다. 그렇게 약 4년 정도를 기다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중앙백신이라던가 진원생명과학 등의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나는 크게 수익을 보았다. 여러분, 주식은 부담되지 않는 돈으로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물을 타다 보면은 언젠간 꼭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 방송을 보고 제 생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건 여러분 운이 좋게 한번 빠져나온 거고, 잘못하다가 주식이 상폐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는 존버하다가 깡통 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존버를 해도 무슨 현대차라던가 삼성전자 혹은 뭐 이런 정상적인 종목을 산 다음에 존버를 해서 빠져나왔으면 인정을 하겠는데,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하고 만년 적자인 회사를 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다음번에 또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저분이 여러분 저렇게 막 주식을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다, 저 이야기를 어디서 한 줄 알아요? 코스피 3천 꼭대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코스피 3천 꼭대기.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독한 하락장이 시작이 되었죠. 코스피 3천이 깨지면서 지수가 계속 내려가는데, 저분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댓글들이 뭐다? 형 지금 주식 괜찮아? 난리가 아닌데? 형은 살아있어? 자, 이렇게 구독자들이 계속 주식 계좌가 괜찮냐고 묻자 이분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올해 2월 달에 무려 30억의 자금을 들여서 물을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1억 원이 찍혀 있죠. 아까는 120억이었는데 지금은 41억. 이거는 올해 2월경이고, 이분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식은 말이야 인내심의 싸움이라고. 주식은 기다리며 올라. 주식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계좌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물을 타서 인위적으로 내린 거예요. 마이너스 20%짜리들이 30억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요렇게 손실률이 적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아니, 지수 최고점에서 신규 상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약주라던가 그냥 이상한 주식을 다 샀어요. 거기다가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87%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1,800만원? 와, 대단하다. 나도 돈 많으면 진짜 돈 떼돈 벌 수 있겠구나. 요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분은 SK 하이닉스가 14만 4천원 요렇게 최고가에 올랐을 때 이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 지금은 얼마입니까? 7만 9천원. 근데 여기서 수익 실현했다?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저분이 물을 어디서 탄 줄 알아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코스피 2800에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물을 탄 겁니다. 얼마? 30억 원을 더 들여서 총 41억 원어치 물을 탄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코스피는 2100까지 빠지죠. 주식은 여러분, 물을 타면은 손실률은 줄어들겠지만 손실 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물을 타봤자 들어간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넣어서 물타기를 하던가, 혹은 마이너스 40% 50% 빠졌을 때 물타기를 해야지 그나마 여러분 평단가가 내려가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이 뭔 줄 알아요? 자, 40억 원에서 2배 넘는 돈을 넣어서 이렇게 물타기를 한 시점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8월 달.
여러분 커뮤니티에 나돌고 있는 이 사진은 너무 의도적이에요. 슈퍼개미가 아닌데 슈퍼개미인 척 이렇게 사진 한 장만 올려놓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손실률이 적어 보이는 딱 이 모습만 보여줬지 왜 다음 사진을 안 보여줘? 아니 저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주식의 신처럼 사람들이 칭송을 합니다. 와 지금 100억 불려가지고 마이너스 11%? 10%면 엄청 선방한 거죠. 거기다가 주식도 초우량주만 들고 있네요. 원래 저 영상의 다음 사진은 이건데 왜 이건 안 보여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아니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뭐 초우량주만 들고 있다? 일양약품이 우량주인가요? 일양약품 10월달에 주가 조작 혐의로 국감에 불려나갔었습니다. 거기다가 적자투성인 초록뱀 미디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건드렸어요. 근데 저기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샷에 있는 몇 가지 종목 삼성전자, 카카오, SK 하이닉스만 보고 사람들이 우량주만 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탈출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든 거잖아. 그리고 저분이 생방송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8월 달에 코스피가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물 타야 돼, 형. 형, 이제 물 타면 빠져나올 수 있어. 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물 타가지고. 자, 이거 계좌 8월 달입니다, 여러분. 매입 단가하고 지금 금액 자세히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3천 원이죠. 마이너스 12%? 지금 저게 여러분 12월 달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들이 뭐 물 타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해서 물 탔는데 평단가가 지금 요 부근인데 여러분들 지금 SK 하이닉스 상한가가도 10만 원도 안 되고 2분 평단가 가려면은 몇 프로가 올라야 됩니까? 플러스 45%가 올라야 되고 2분 평단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손실 중이에요. 카카오 매입가 10만원 넘죠. 지금 얼마입니까? 예, 딱 봐도 마이너스 50%죠. 삼성전자 7만 7천원 거의 8만원 부근. 지금 얼마입니까? 5만 9,500원 마이너스 23%.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혐의 때문에 더 많이 내렸고 지금 2만 9천원에 물려있는데 현재는 2만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기약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게 19,300원. 그 뜻은 뭡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33%다. 그리고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가도 저분 본전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상장할 때 요 부근에서 샀는데 물 타서 8만 3천 원이 됐습니다. 자, 카카오페이가 여러분 2달 동안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60% 이상 올랐어요. 60%. 그런데 저분 본전은 지금 상한가를 가도 못 갑니다. 아니 진짜 악마들입니다. 25만원짜리가 3만원까지 내려가서 10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저분 보고 지금이 바닥이니까 주식 사 물 타면 빠져나올 수 있어. 형 주식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주식 사야 돼? 여기가 무슨 바닥이야. 14만원대가 여기에서 지하실 더 있어서 여기가 바닥인데. 그러니까 이분 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였지 지금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가 넘고 마이너스 30억이 넘어 30억이.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다? 이분 자산이 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120억 넣었어. 120억. 가진 종목들 이제 물 타면 어떻게 됩니까? 평단가 내려가지도 않아요. 100억 원 이상 사가지고. 근데 이제 물 타서 평단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억 넣어야 돼. 통장에 200억. 근데 지금 가진 종목들이 죄다 마이너스 30% 이상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리고 일양약품이라던가 이런 종목을 10억 원 이상 들고 있으면 어떻게 던질 거야? 어떻게. 이거 지금 호가창에 밑에 22주 100주 300주 많아야지 막 1000주 걸려 있는데 저분이 들고 있는 수량만 해도 10억이 넘을 텐데 10억 넘으면 이거 저분 혼자 던져도 하방부 이하에 걸리고 못 던져. 이런 대참사가 현재 발생된 상황인데 4개월 전 사진 가져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선동하게 만들잖아요. 슈퍼개미들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시드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 물 타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저분 계좌 보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네 배당주 들고 있으니까 배당 받아도 된다. 뭐 요런 식으로 막 선동하면서 끌고 갑니다. 아니 왜 그 다음 사진은 쏙 빼놓고 요렇게 초록뱀 미디어라던가 일양약품이라던가 계좌주가 포함된 사실을 저렇게 다 가려놓냐고.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저분이 유튜브에서 주식 계좌만 공개 안 했어도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10억을 매수했을 때 그냥 세상과 단절하고 주식 계좌 안 보고 그냥 살 수도 있었어. 근데 유튜브를 하니까 댓글창에 계속 뭐 주식 어떻게 됐어요? 주식 어떻게 됐어요? 형 지금 물 타야 돼. 물 타야 돼. 형 살아있어요? 요딴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물 타야 되나 하면서 물 타고
그리고 본인이 앞에서 했던 말이 있잖아. 주식이라는 거는 여윳돈 놔두고 물 타다 보면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다. 손절 같은 건 필요가 없다. 요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계속 물만 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뭐 저 사람을 생각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어. 조리돌림하려고 놀리려고 형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 꺼내는 거지. 아니 코스피 3000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TV에 나와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원주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여기 최고 꼭대기에서 LG전자를 샀대요. 근데 LG전자를 사가지고 14년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탈출 기회를 줬다. 근데 전원주씨가 이거를 매수를 한 것도 잘못됐지만 LG전자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년에 20만원 근처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가짜 찌라시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잠깐 올라온 거고 주가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갔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갔어도 주식을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 3000대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왜 이런 거를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주식으로 수익 본 게 많다고 해도 아니 반토막 나고 실적도 안 좋은 LG전자를 안 팔고 14년 버틴 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런 영상이라던가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물린 종목 10년 20년 버티면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 물린 거 탈출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모아간다 요런 나쁜 생각하다가 진짜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100억 200억 300억 500억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식으로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하고 선물 옵션 투자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2,500억 원 이상을 돈을 날렸고 회사 돈까지 횡령해서 쓰다가 검찰에 구속이 됐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은행이자가 6% 7%대 상승이 나오니까 어때요? 주식의 배당이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야 배당이 옛날에 2%만 줘도 야 은행이자하고 똑같네? 주식 사면은 주식으로도 수익 보고 배당으로도 수익 볼 수 있으니까 땡큐 베리 마치 이랬지만 지금 요딴 배당 주면은 아이고 은행에다 돈 넣을 걸 내가 왜 이런 거 꼭대기에서 불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프고 맨날 주식창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파야 되냐 하면서 정말 미쳐버릴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 100억대 주식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도 들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아시죠? 12월 27일이 배당 결산 마감일이고 그 다음날은 배당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배당 나온 만큼 빠집니다. SK하이닉스 2% 정도 빠지고 시작하고 종가는 더 마이너스가 나면서 최소 3개월 이상을 횡보내지 하락하면서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배당락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1% 정도 하락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괜히 배당 있는 주식 물 타다가 배당락 맞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오면서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린 사람들 아유 배당이나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배당 안 받고 그냥 배당락 안 당하는 게 낫지. 그리고 주식들이 아직 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고점 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닷컴 버블 때처럼 영원히 본인 주식이 본전에 안 오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925까지 올랐다라는 거를 거의 다 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1000만 넘어도 뉴스에 나오면서 환호를 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절대 물 타면 안 되고 이분은 거의 주식을 전부 다 고점에서 사가지고 솔직히 몇 년 기다려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종목이 만약에 본전에 오거나 혹은 수익이 난다? 왠지 제 생각에는 요런 데서 수익을 보고 카카오페이라던가 다른 데다가 물 타가지고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또 큰 손실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본인은 손절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코로나 때 수익을 봤으면 안 돼. 그냥 메르스 때 손절을 한번 깔끔하게 하고 거기서 손실을 봤어야 되는데 야 10억으로 돈을 벌어봤자 얼마를 벌었겠어. 지금은 30억 40억 날리게 생겼는데 아니 사람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야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니까 저분은 뭐 주식으로 돈 날려도 유튜브로 벌면 된다고. 야 세상에 날려도 되는 돈이 어딨냐. 애초에 유튜브에 계좌 공개 안 하고 안 깠으면은 저렇게 될 일 자체가 없어. 저분은 뭐 10억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죽을 때까지 묻어놔도 그냥 계좌 끌어보지 않을 자신이 있겠지만 이젠 100억이고 이번에 물 타면 250억 300억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산의 절반 이상이 주식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걸 안 쳐다보고 살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다. 지금 주식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절대 듣지 마세요. 저분도 유튜브만 안 했으면은 저렇게 되지도 않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서 계좌를 계속 보여주면서 연병 떨다가 돈을 크게 날린 적이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나는 진짜 확신해. 저거 보고 알았어. 내가 요렇게 안 가려놓고 공매도로 엄청나게 쳐가지고 여기 수익이 났다? 그러면 진짜 막 이곳저곳 커뮤니티에 퍼져가지고 좀 큰일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카카오처럼 상한했다가 다시 치고 상한했다 다시 치고 상한했다 다시 치고 상한했다 다시 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그 금액들이 모여 있으면은 10억, 20억 이렇게 막 찍힌단 말이야. 그럼 저걸 보고 야, 저 새끼가 이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10억 원을 때렸어, 20억을 때렸어 막 이러면서 연병을 떨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한 거를 다 잘라버리고 스크린샷 한 장만 탁 찍어가지고 이것저것에다 퍼뜨리면은 정말 사람 병신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코인이든 주식이든 자산 공개라던가 계좌 공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납치라던가 혹은 금품 절취 이런 것도 당할 수도 있고 또 코인으로 막 100억 벌었던 사람이 80억 날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아이구야 하면서 막 조리돌림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내일 증시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서 조금 반등이 안 나와주고 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양봉은 뽑아주고 있으나 하락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저라면은 지난번 이렇게 12월 1일부터서 5일 연속 정도 한번 또 크게 하락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구간이 정말 애매하거든요. 2300이 막 이렇게 깨지려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또 돈 쌓아들고 다시 매수하려고 할 거야. 그리고 보통 코스피가 3일에서 4일 정도 빠지면 하루 정도는 1%대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 또 들어가려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런 심리를 또 역이용해가지고 코스피를 2300을 깨주고 공포를 주는 게 외국인 기관 입장에선 더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예전처럼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던가 혹은 중국 관련주가 잠깐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동전주다 그러면은 1000원대를 유지시켜주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신 다음에 다시 동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컬러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00원대에서 상한가를 가고 지금 1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렇게 매일매일 윗꼬리를 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면서 점점 저점을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 거래량이 아주 뻑큐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제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중국 관련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창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1000원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점에서 폭탄을 투하하면서 다시 동전주로 돌아왔듯이 중국 관련주는 똑같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자, 윙스풋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4%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날 보시면은 프로그램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다음날 장이 개장되자마자 고작 3천만 원을 던졌다고 요렇게 하방 VI에 걸렸습니다. 자, 주식 발행수가 적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꼭 마이너스 11%가 내리지 않아도 요렇게 조금만 던져도 하방 VI에 걸리면서 거래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윙스풋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4일 연속 들어와 봤자 그 다음날과 그 다음날 그냥 투매를 일으키면서 마이너스 10%를 빼버렸어요. 여기서 매수란 애들의 평단가라던가 혹은 수급을 계산하면서 매매를 했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방 VL을 찍고 종가는 플러스 7.30%로 마감이 됐는데 또 프로그램 매수가 이렇게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소형주에 얼마 되지 않는 자금의 프로그램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라던가 기관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자리가 나와도 다음날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10% 정도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소형주라던가 중형주 매수하실 때 프로그램 그리고 수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저점까지는 어느 정도 공백이 남아있지만
현대차라던가 기아차 뭐 요런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매일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러분 지난번 여기 저점이 깨지고 그 다음에 잠깐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는 저점이 깨졌으니까 여기서 좀 기다렸다가 사면은 한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렇게 저점을 터치를 해준 다음에 올려주고 세 번째에 이렇게 저점을 찍으면은 오히려 요딴 식으로 더 큰 투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현대차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잠깐 16만원이 깨져도 내일 다우하고 나스닥이 반등 나오면서 16만원 위로 올라가겠지, 요런 마음에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라면은 이거 그냥 15만원도 깨버릴 거예요. 이번이 세 번째 하락이니까. 저렇게 매일 신저가를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큰 투매가 더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식을 사거나 혹은 추매를 하는 분들은 지수 투매가 나올 때까지 더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지수 투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애들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저런 애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빠질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지수 역시 이렇게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수가 매일 하락하는데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도 있는데,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 페노션. 이 녀석은 오히려 이렇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혹은 최근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저점 대비해서 30% 이상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애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매일매일 나와요. 그리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쫄려서 이런 종목을 잘 못 들어가요. HMN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온 조선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변태갖고 지저분합니다. 한번 이렇게 오르면은 4일 동안 빼고 잠깐 하루 올렸다가 또 3일 동안 빼고 잠깐 올렸다가 또 이틀 3일 빼고, 이게 보통 막 3음봉 4음봉 나와야지 그 다음에 올라. 그리고 중요한 매물 저항대를 절대 못 뚫고 요렇게 빠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23,000원 오늘 충분히 뚫을 수 있었는데 카카오처럼 안 뚫더라고, 수급이 좀 있어도. 자, 그리고 주말에 나온 위코노미, 위메이드 관련 뉴스를 보신 분이 있나요? 아니, 이 회사는 미쳤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믹스 상패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는데 아니 또 코인 만들려고 발표하고 있어. 아니 무슨 게임 회사가 신작 게임 발표를 안 하고 새로운 코인이라던가 블록체인 사업 이런 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아니 루나 코인이랑 그 다음에 테라 사태에서도 무슨 이 위메이드하고 똑같이 막 상패 논란이랑 뭐 갑자기 사건 터지니까 갑자기 뭐 테라 2.0, 루나 2.0 새로운 코인 발매하면서 진짜 오징어 먹물까지 쪽쪽쪽쪽 빨아먹었는데, 이런 회사는 조심하세요. 진짜 오징어 먹물까지 빼먹으면서 유저들 등쳐먹고 진짜 주식으로 뭔가 한탕해 먹으려고 하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영상을 보시면 위메이드 호가창이 정말 얇았는데 지금은 여기 한 1000주 2000주 정도 이렇게 받쳐주면서 수급이 좀 되잖아요. 이건 위메이드가 주가가 뻥 뛰었을 때 위에서 무상증자를 해서 장난을 쳤고, 거기다가 추가 상장과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주식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로 호가창이 빵빵하게 걸려 있습니다. 얘는 20만원 갈 때 여기 막 한 10주, 20주, 30주 걸려가지고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주식이었어요. 봐봐,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막 사도 10만 주, 15만 주 정도가 최고지. 지금처럼 이렇게 막 30만 주, 60만 주 살 수 있어? 못 산다니까. 그 당시에는 주식 발행수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역대급 수급을 자랑하면서 모아가고 있다? 그게 아니야. 주식 발행수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모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번에 2300이 만약에 터치를 하거나 깨지려고 할 때 다른 개미들처럼 막 막무가내로 달려들지 마세요. 이번엔 좀 느낌이 쎄하고 다른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기를 더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보거나 아니면 지수를 역행하는 종목을 잠깐 매수해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신 없으면은 지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10,000원씩이나 후원해주신 분이 있네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